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각 신문 1면부터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각각 삼성, SK, LG그룹의 총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내일 평양으로 간다. 이런 기사가 실렸군요. 문, 김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자격입니다. 경협주도 현정은도 포함 각계각층 200여 명 동행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군요. 이재용부터 지코까지, 지코 가수죠? 유명 가수. 평화 향해 내일 방북한다. 평양 정상회담 방북단 200명 규모. 어제 청와대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번엔 추석 관련 얘기네요. 대기업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5조 조기 지급. 협력사들한테 먼저 추석 앞서서 돈 쓸 일이 많으니까 미리 조기 지급한다. 중소협력사 자금 부담 덜어주려 삼성, 현대, LG 등 상생 결제. 방금 본 기사하고 약간 겹치네요. 삼성, 현대, LG 등 다 방북단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명절 최고의 성차별. 어미야 상 차려라. 이건 여성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네요. 남자가 어딜 주방해. 이건 남성분들에게. 여기 보면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절 때 성차별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가사분담 여부가 너무 불공평하다. 어미야 상 차려라. 이런 발언이 대표적인 차별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이동해서 1시간 동안 신문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3차 정상회담 D-1 내일입니다. 내일 시작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요. 삼성 총수 사상 첫 방북, 남북 경협 주역들 대거 평양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수행원 52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명단이 아주 깨알같이 나와 있는데요. 17명이 경제인입니다. 52명의 특별 수행원 중 17명. 그러니까 각 분야를 뽑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방점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경제 분야 굉장히 큰 관심사다. 이걸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방북 동행에 청와대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질문에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 따로따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태원 SK 회장 2007년 이어 두 번째, 구광모 LG 회장 승계 후 첫 대외 활동,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요. 미국 상무부와 중요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분이 갑니다. 임종석 실장, 평화가 경제, 경제가 곧 평화다. 그래서 재계 쪽 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여기에는 4대 그룹 방북, 북한이 투자 결정권 있는 오너를 원했다. 그러니까 4대 그룹의 총수, 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콕 집어서 방북 요청을 북한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청와대 남북 대화로 합의된 것이다. 북한이 뭔가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요 기사도 가져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최고 고위 관료들은 이번에 안 가거든요. 고용 쇼크 부동산 혼란에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경제실장, 경제라인은 명단에서 빠졌다. 여기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가 더 문제다. 그래서 남아있어라. 이런 기사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요.
요번에 4대 그룹 총수들의 방문 비판적인 기사를 좀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재용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원칙 무시한 청와대. 원칙을 무시했다, 청와대.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토론 끝에 이 부회장 포함 사실상 정치적 사면 복권. 이런 비판이 일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경수 의원님. 재계 인사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됐고요. 특히 4대 그룹 총수들이 간다는 기사가 꽤 크게 실렸는데요. 신문마다 약간의 다루는 결이 좀 다릅니다. 매일경제, 조선일보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비판적인 신문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의 북한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에 따라 차이가 많겠죠. 일단 1차, 2차 그 남북 정상회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도 4대 그룹에서 대표단이 다 같이 갔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유엔 제재 때문에 기업인들이 가더라도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진영에서는 왜 가서 남북 경협을 할 수 없는데 굳이 바쁜 경제인들을 데리고 가냐. 지금 가봐야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가느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데리고 가냐 하고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1차, 2차 그 평양 방문 때는 그 삼성에서 윤종용 부회장이 갔었고 총수를 할 수 있는 어느 일가에서는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법원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분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그걸 아주 원칙을 무시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양 진영의 얘기가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팀 코리아라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는 재계 인물도 있고 스포츠, 문화, 모든 각 분야의 인물들을 다 지금 수행원으로 같이 가는데 이것이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이고 힘이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부 문제로 서로 진영 논리로 저쪽은 내 편, 적폐 아니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재계 인사도 우리의 힘이고 예술계 인사도 우리의 힘이고 체육계 인사도 우리의 힘이고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활동을 하든지 다른 나라와 무슨 외교 활동을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국력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법은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만 내부에서 어떤 네 편, 내 편 진영 싸움을 할 때 감정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모두가 우리 팀 코리아고 우리의 힘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경선 의원께서 팀 코리아 원팀이다.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제 방북단에 관한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대기업을 대표해서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경제를 상징하는 이재웅 소카 대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키로 하였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과 함께 김주영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해 주세요. 네, 양무서 이사 어제 발표 내용 봤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주 자세하게 배경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신문 기사 나왔지만 북한이 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와줬으면 했다. 이렇게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북한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북한의 생각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그 결이 다르죠. 거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형세도 많이 다릅니다. 북한이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경제계 인사들, 바쁜 경제계 인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러고 있고 한겨레 신문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데리고 가냐, 재판 중인데. 그래도 원칙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정치적 사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현상을 놓고 조선일보의 결과 한겨레 신문의 결이 아주 이제 다르지요. 이런 측면보다는 방금 우리가 그 자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노총위원장하고 민주노총 김명한 위원장이 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그 노동계 인사들, 특히 한국노총위원장하고 민주노총위원장이 대통령 수행단에 포함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함께 가는 건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해외 순방 때 있긴 있었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그렇죠. 특별한 이 일이 있었을 때 가는 건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리아 원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경협을 할 수가 있냐, 병풍 역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미국이나 유엔의 체크리스트에 그 주목받는 이런 그 또 행태로 그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쏟아냈는데. 현재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포함되면서 이후에 남북 경협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넌저시 은근히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이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김수희 교수님. 지금 양무서 이사장께서 이 양대 노총에서도 간다는 측면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재계 4대 그룹에 뭐 결정권이 있는 오너가 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던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왜 꼭 4대 그룹만 갈까? 다른 그룹도 좀 있거든요. 5대 뭐 10위권. 예를 들면 뭐 롯데라든가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많은데 그 기업들은 왜 빠졌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 합의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 기조라든지 이 부분에서 남북 경협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 중심으로 어떤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일은 분명히 일이고 또 이제 재판은 재판입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전혀 이제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성을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남북 경협의 어떤 좀 현실적인 어떤 그렇게 좀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는 그런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간 거 아닌가. 또 다른 한편은 뭐 10대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뭐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은 10대 기업 내에서도 어떤 자본 집중도나 이런 걸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대 기업이 이제 한국을 대표한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계에도 같이 가고 했던 여러 이 측면들은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각계 각 분야의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은 그런 이제 의미에서 방북단을 그렇게 이제 꾸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 어제 방북단 규모 대충 200명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재계 인사도 있지만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일부가 가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가고요.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제 접경지역 도지사이기 때문에 간다. 그런데요. 접경지역으로 치면은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만만치 않은 접경지역인데 경기지사는 빠졌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도 약간 뒷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 청와대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청와대와의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시장은 사실 청와대의 관계에서 다소 좀 보조를 맞춰왔고 이재명 지사는 경선 단계부터 사실 좀 껄끄러운 관계였잖아요. 경쟁자였다. 그런데 지금 이번 방북단에 광역자치단체장 분들이 동행해서 얻는 이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가서 어떤 협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포함돼서 활동하고 온 것 자체가 다음 차기 대선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유리한 효과를 가질 것이고요. 사실은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사들과 얼굴을 좀 마주 대고 안면을 튼다란 그 차원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인, 도지사나 시장 입장에서는 큰 득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 뭐 통일한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어떤 뭐 하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선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예, 저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까? 저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가 안 가면은 당연히 왜 안 가느냐? 그렇죠. 경의선도 연결해야 되고 동해선도 여러 가지 사실 연결해야 이슈가 되는데, 있을 텐데요. 적경 지역 그러면은 경기도, 강원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 전에 이미 짜여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순간에 중국 다롄에서 하계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다른 데를 가야 돼서 정확하게 일정이 겹치는데 거기에 간다고 이미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 정도 되면은 국제 일정에 자기가 참석 신청을 해놔놓고 그걸 중간에 뒤엎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4대 그룹 중에서도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은 어느 그룹이 직접 가는데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안 가거든요. 평양에. 미국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것도 미국의 중요한 지금 관세와 관련된 일정이 있어서 평양에 직접 못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도 그런 외부 일정이 있는 것도 큰 변수였다. 이건 만약에 외부 일정이 별다른 게 없었으면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같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외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보면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역대 최연소 특별수행원 15세 김규현 양. 이상가족의 손녀죠. 지난 상봉 때, 이상가족 상봉 때 북측 큰할아버지한테 보낸 손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15세 김규현 양. 이번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게 됩니다. 굉장히 오늘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